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등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열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바람개비를 만들고 메시지를 적어붙이는 등 평화제를 열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국내 최초로 청년시청을 개청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창업과 복지,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라돈 침대 560여 톤을 군산에서 소각 처리하기로 했다가 시민 반발에 일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처리장이 전국에서 군산뿐인 상황에서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어 시민들은 중단이 아닌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색다른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등 환경 피해에 평화적인 집회로 대응한 건데요. 아이들과 함께 바람개비를 만들고 메시지를 작성하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현장에 김현준 기자가 다녀갔습니다. 군산시 내흥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3일 이곳에서는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 등 환경 피해에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바람개비 평화문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평화를 상징하는 바람개비를 만들고 공사 피해 개선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등 물리적 항의 대신 평화적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또 부스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어묵을 먹으면서 행사를 즐겼습니다. 그날 바람개비 만들기도 해보고 아이들이 와서 노래방 설치를 해서 노래도 같이 아이들이 노래도 하고 정말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아이들 막 춤도 추고 그러니까 리본에다 메시지를 적어서 나무에다 이렇게 매달고 그런 걸. 아파트 주민들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인근 2개의 아파트 단지가 함께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과 물이 묻은 흙이 도로에 떨어지고 공사장 먼지가 날리는 환경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와 건설사에게 각각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사장은 단발적인 소음이 불규칙하게 반복돼 5분간 평균 65데시벨 이상이 돼야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평균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먼지 날림 현상에 대해서는 추후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파트 비대위는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논의했지만 의미 퇴색이 우려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 아파트 옆에서도 한번 데모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죠. 시위해서 무엇을 얻어내고 그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호응도 못 받을 것 같고 입주민들한테요. 뭔가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비대위는 이에 따라 확성기와 몸싸움 같은 기존의 집회 방식에서 벗어나 평화문화제를 개최한 겁니다. 이거는 시위라기보다는 정말 우리의 메시지를 그냥 좋게 평화롭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그 입주민들의 그런 말씀도 있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저는 정말 알차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다음번에도 이 같은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화적인 집회를 통해 집회의 새로운 형식을 선보인 바람개비 평화문화제. 집회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청사진을 해당 시군의회에 제시합니다. 전북도는 오는 16일 김제시의회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명회를 열고 부정적 입장을 내는 시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도는 우선 요청이 들어온 김제시의회부터 설명회를 한 뒤 군산과 부안을 찾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별지자체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을 위한 규약을 만들고 각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군산항 물동량이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 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군산항 화물처리 실적은 수입 1246만 8천 톤, 수출 250만 2천 톤, 연안 313만 3천 톤 등 1,810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50만 5천 톤보다 59만 8천 톤, 103%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던 지난해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교육청이 내년도부터 일반계 고교, 군산 상업고등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어제 군산 상일고등학교 학부모 설명회에서 내년도 입학생부터 평준화 일반고 8학급 규모를 운영하는 가운데 2, 3학년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상업 계열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산 상일고가 명문 인문계 고교로 도약하도록 인사와 교육과정, 예산 시설 등에서 다양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역전의 야구 명수로 이름을 날린 군산 상고는 지난 8월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을 결정하고 군산 상일고교로 새 교명을 확정했습니다. 전북의 합계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합계 출산율은 0.8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0.56명이 줄어든 겁니다. 이 같은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인 0.81명보다는 근소하게 높지만 전국 도단위 지역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2명 미만이면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합계 출산율은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익산시가 국내 최초로 청년시청을 개청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창업과 복지,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익산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 중앙동에 있는 청년시청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익산시가 옛 하노바 호텔 자리를 매입해 지난 3월 착공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문을 연 청년시청은 취업과 창업, 복지,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됐습니다. 1층에는 청년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종합민원실 다이로 드림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북카페, 멀티미디어 룸이 들어섰습니다. 2층은 다양한 문화 강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과 취업 컨설팅을 위한 청년 일자리 센터가 운영됩니다. 3층은 창업 지원 공간으로 3인 이하 소규모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과 공유 오피스, 제품 홍보용 스튜디오가 들어섰습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 서비스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취업, 창업부터 결혼,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청년 생애 주기별 맞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으로 익산시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 청년 기업의 시제품 개발과 홍보 비용을 제공하는 청년 다이로움 창업 지원 등 창업 지원 5개 분야에 29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취업 준비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 활동비를 지원하는 취업 드림카드 지원과 직장에 다니는 청년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으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시정에 참여한 청년에게 지역 화폐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익산 청년 참여 포인트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 청년시청을 이끌어갈 청년시장을 임명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책에 제안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시장이라는 건 집행부와 청년들의 어떤 중간 단계에서 조율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청년들을 위한 그런 시장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인구 감소 문제 해법을 청년에서 찾은 익산시. 청년시청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청년층 인구 유입이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시가 내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 제한 거리를 확대합니다. 익산시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2차로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100m보다 2배가 늘어난 200m 이내에는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또 하천과 저수지는 직선거리 200m 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 주거지 거리 제한은 10가구 미만이면 100m 이내, 10가구 이상이면 200m 이내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2,472억 원을 투입합니다. 공공형 58,841명, 사회서비스형 8,262명 등 모두 63,239명에게
내년 1년 동안 노인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은 월 27만 원에서 최대 71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8,809명을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과 세대 구성, 활동 역량 등 유형별 선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보다 20% 낮춰 30%로 조정했습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원칙적으로 생략하는 등 절차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군산의 평균 최고 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의 극갑 경신 현황 분석 결과 평균 최고 기온은 16.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68년 1월 군산에서 기상관측이 개시된 이후 가장 높은 값이며 뒤를 이어 2011년 16도, 1990년 15.7도, 2005년 15.1도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군산은 지난 11월 12일 고창과 함께 25.1도를 기록해 1일 최고 기온을 선보였습니다. 환경부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라돈 침대 560여 톤을 군산에서 소각 처리하기로 했다가 환경단체, 시민, 정치권의 반발에 일단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처리장이 전국에 군산뿐인 상황에서 언제든 다시 추진될 여지가 남아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 방사선 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돈 침대 사태. 환경부가 전국에서 11만여 개, 560여 톤을 수거한 매트리스를 군산에서 소각하겠다고 밝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라돈 침대를 태울 수 있는 지정 폐기물 처리장은 전국에 30여 곳, 군산을 제외하고 민간이 운영해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똥이 군산으로 튀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말 14톤가량을 시범 소각한 결과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은 데다 인근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해 문제될 게 없다며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도 모르게 소각 실험이 은밀하게 진행돼 이를 뒤늦게 한 정치권과 시민들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규탄 결의안을 내고 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 소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방사능 라돈 침대 소각 계획을 조속히 중단하고 안정성이 입증될 수 있는 과정을 지역 주민 및 단체들과 함께 재조사하라. 전국 각지의 지정 폐기물이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추진되면서 공공처리장 사용에 대한 사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검증되지 않는 군산에서는 절대 소각 처리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군산시는 시설의 한계를 명확하여 다시는 군산에서 소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됩니다. 앞서 신영대 국회의원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라돈 침대 소각 계획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철회된 게 아니고 다른 민간업체가 받아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군산에서 소각해야 할 처지입니다. 시민들의 반발에 잠정 중단된 라돈 침대 소각. 언제든 다시 추진될 여지가 남으면서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2,7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6만 2,684명, 해외 유입 5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42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67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일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명 줄어든 2,049명입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전주 783명, 군산 325명, 익산 278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7일 기준 1.03이며 사망자는 1명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상시 음주 단속이 강화됩니다. 익산과 군산 등 도내 경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연말 연시에 음주운전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매일 불시에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유흥가와 식당, 주택가 등 모임이 많은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으로 진행됩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 결정에 따라 전북본부는 군산항 인근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는 등 파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화물연대 전북본부 조합원 2천여 명은 파업 종료를 결정한 오늘 오후부터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조합원들은 성과 없이 종료되는 파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전반적으로 침울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파업 종료는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비 부담이 커져 많은 조합원이 파업 종료에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팔봉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촉발된 학생생활지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장과 교원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 교육활동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사 노동조합 연맹은 앞으로 이뤄진 시행령 개정과 학생지도 매뉴얼 수립 등의 교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병원이 전공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전공의 32명 모집에 28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0.87대 1에 그쳤습니다. 과별로 보면 내과와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은 모집 정원을 충족했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핵의학과, 병리과는 지원자가 없었고 응급의학과는 2명 모집에 1명만 신청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미활용 군부지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도내 미활용 군부지는 80만 제곱미터로 전국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최 의원은 전국에 1,371만 제곱미터의 미활용 부지가 있다면서 국방부가 매각이나 부지 교환을 통해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4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전주 덕진구 송천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40대 B씨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포함한 일당은 서민생활안정자금을 대환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가 결핵 퇴치 사업과 예방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실 모금 사업에 동참합니다. 전북도는 9일 김관영 도지사와 임환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실 증정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손흥민 선수가 실의 모델로 참여했습니다. 도내 목표 모금액은 1억 700만 원이며 마련된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 검진과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 결핵 검진 사업에 쓰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지훈입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올 한해 헌신적인 봉사를 펼친 자원봉사자들을 표창했습니다. 센터는 지난 7일 군산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 유공자 17명의 시상과 명예전당 헌액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우수 자원봉사자는 1365 포털 최다 실적 봉사자인 김선우, 박민희, 김성희 씨가 수상했습니다. 또 10년 이상 군산에 살며 5,000시간 넘게 꾸준히 봉사활동에 헌신한 이익순, 전혜정 두 점자 씨를 명예전당 헌액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전라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익산 인화공원이 녹색도시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산림청의 2022년 녹색도시 우수 사례 시상식에서
전라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인하공원이 도시삽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인하공원은 동익산역 주변 전라선 폐선 부지에 64억 원을 투자해 소나무 메타세콰이어 등 12만 3천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한편 녹색도시 우수사례 시장은 최근 10년 동안 만들어진 도시숲 중에서 환경 친화적 기능을 잘 발휘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퇴직으로 공석이 되는 군산시 보건소장 모집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개방형 직위에 군산시 보건소장 임용 공고를 냈지만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4일 재공고를 내고 오는 12일까지 보건소장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나운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미룡동 소재 카페 더 리터에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착한 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게입니다.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육아센터 내 공부방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요리 체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해안에는 지역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흐리며 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